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미국 주식이 폭락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요. 그래서 니케이 지수도 지금 4.24% 폭락을 했죠. 그래서 그런 이유를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차이나 전기차, 중국 전기차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지금 폭스바겐 알죠? 독일의 폭스바겐이 87년 만에 독일 내에 자동차 공장을 폐쇄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중국 전기차 때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얘기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 경제가 지금 위태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지금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 전쟁,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중국이 점점 승기를 잡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제 영상을 지금 보면은 중국 분들도 많이 봐주시는 것 같고요. 외국 분이 어제 지금 슈퍼땡스를 쏘셨더라고요. 외국 분 같아요. 제가 댓글에서 외국 분이냐고 하니까 답변이 없었는데, 댓글 남기는 스타일이 번역기를 돌려서 외국 분이 이렇게 남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을 외국어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번역해서 보시는 건가? 그래서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혹시 아니시면은 다시 한번 슈퍼땡스 지금 19달러인가 이렇게 해주신 분은 한번 다시 한번 댓글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슈퍼땡스 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 미국 주식을 보면은 이미 제가 매번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엔비디아가 역시나, 그리고 반도체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다,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M7 7개 종목이죠. 빅테크 7개 종목이 너무 많이 몰렸고 거기에 돈이 너무 많이 몰렸고 너무 많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심해야 된다. 경기 침체가 서서히 오고 있고 이런 걸 피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전형적으로 지금 닷컴 보블 양상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오히려 이런 뭐라고 하죠? 소비재들은 오히려 하락을 하지 않고 지금 또 오히려 올랐다. 펩시나 코카콜라나 이런 소비재들 있잖아요. 이런 상품들은 오히려 경기 방어주들은 다시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이제 AI 버블이 터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조금씩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제가 리밸런싱 얘기했었잖아요. 6월 달에 리밸런싱을 하겠다. 차이나 전기차를 팔고 리밸런싱을 해서, 그것도 제가 제발 가지 말라는 레버리지를 해서 리밸런싱에서 성공하겠다 해서 갔는데, 쏙쓸이 어제만 22% 마이너스를 빠졌습니다. 22% 빠졌고요. TQQQ는 9% 빠졌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변동률을 한번 보면은요, 지금 보면은 6월 18일 대비 차이나 전기차는 13.6% 마이너스 됐거든요. 이것도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속슬은 53% 빠졌고요. 반도체 3배 레버리지, 그리고 엔비디아 2배, 엔비디엘은 44%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개미들이 이렇게 질렀으면은 큰일 났다. 그냥 한 번에 이거 수익률을 만회하겠다 이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3배 레버리지 한 번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물린다는 거 매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투자하지 마시고요. 그냥 정도를 걸으셔라. 분산 투자해서 꾸준히 오래 가져가라. 노널드 리드 이런 청소부가 어떻게 100억을 모았냐면, 그냥 잘 되는 주식, 안 되는 주식 그냥 다 분산 투자로 그래도 좋은 주식을 골랐겠죠. 그래서 쭉 그냥 가져갔다. 중간에 안 된다고 팔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망하더라도 꾸준히 가져갔다. 그러니까 대박이 나오는 거고 중박이 나오는 거고 장기로 가면 전체적인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차이나 전기차 다 몰빵했다가 이거 아니네 이거 다 팔고 또 쏙쓸 반도체 3배 레버리지 갔다가 또 이거 반토막 나서 이거 팔고 또 엔비디아 갔다가 누구 말만 듣고 그렇게 갔다가 우왕좌왕하고 그렇게 터지지 마시고, 제발 그냥 여러분들이 실패를 하시더라도 그냥 원칙대로 그냥 하나를 밀고 가시던지 분산으로 해서 꾸준히 가시던지, 그렇게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뭐라도 남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타이밍을 잡는다. 여러분들이 무슨 피터 린치고 워렌 버핏이고 제시 리버모어예요? 절대 여러분들 그런 능력 없으니까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원칙대로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번에 보니까 미국 S&P 500이랑 나스닥 100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 급락을 했네요. 그런데 중국 주식만 지금 보면 차이나 전기차만 그렇게 마이너스로 빠지지 않고 오히려 잘 지켜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왜 하락을 했나 보니까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좋지 않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인텔이 무너졌잖아요. 인텔의 제조업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보잉에 지금 계속 결함이 생기면서, 비행기 결함이 생기면서 제조업이 점점 무너진다. 인텔의 반도체 파운드리 아시죠? 파운드리 생산이 거의 취소가 됐죠. 파운드리를 생산을 못하겠다. 그래서 이게
미국이 워낙 지금 제조업들을 이 수십 년 전부터 한국이나 뭐 일본, 중국에 내주면서 자기들은 기축통화의 힘으로 경제 패권, 그다음에 세계 패권의 힘으로 기축통화를 찍어내면서 그냥 달러를 수출하면서 이런 제조업 제품들을 다 사왔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었는데, 소비로 이끌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달러의 위력이 점점 약해지면서 이제 제조업을 키워야 되는데, 제조업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쉽게 달러를 찍어서 이렇게 경제를 굴리면 더 쉬운데, 굳이 힘든 이런 땀을 들여서 제조업을 할 수가 있을까? 이미 습관에 이렇게 편하게 습관이 들어버린 이런 습관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다시 힘들게 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생활하면서 편하게 지내다가, 그러니까 어렵게 지내다가 편하게 가는 거는 할 수 있어도 편하게 지내다가 어려워지면은 진짜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지금 미국이 비슷하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조업 PMI가 미국이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다. 3월부터 꾸준히 내려와서 이것 때문에 지금 어제 미국장은 폭락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지갑이 닫히고 있고 제조업이 지금 먹구름을 이렇게 들여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그것도 0.5%를 해야 된다. 0.25%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결국에는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는, 결국 미국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는 악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 PMI도 꾸준히 내려오는 거 봐서 중국도 이제는 점점 이제 아래 공포라고 하죠. 경기 침체의 공포를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잘 보시고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미국이 또 하나의 느낀 공포가 엔캐리 트레이드잖아요. 지금 보면은 4일날 도쿄 외환시장에 따르면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죠. 이 총재가 제출한 자료에서 경제 물가 전망이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또 하겠다, 이런 얘기를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엔캐리가 또 청산이 되겠죠. 엔캐리가 또 청산이 된다. 그러면은 그만큼 달러에 대한 압박이 될 것이고 미국 증시에 대한 압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더 빠질 수 있는 지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보면은 한국 증시랑 일본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4.24% 급락을 했는데, 그에 반면에 지금 보면은 미국이랑 이렇게 친밀한 이런 국가들, 아시아 국가들은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친밀하지 않은 국가들, 뭐 중국이랑 홍콩은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았다. 특히나 중국이 상하이 종합이 많이 내려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중국의 조선업 투톱이 합병을 지금 승인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70조 원 초대형 기업이 탄생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제조업의 역량을 중국은 계속 키워가고, 이 조선에서도 키워가고 아니면은 하이테크 기술에서도 키워가면서 이렇게 계속 제조업의 역량을 키워간다. 그래서 지금 들려오는 지금 루머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한테 점점 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무역 전쟁이나 이런 제재에서 이제 그거를 중국이 돌파하면서 이제는 제조업 영역에서 이제는 미국을 점점 패권을 이겨가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금융 때문에 너무 거기에 산업이 커지기 때문에 제조업을 일으킬 수가 없는데, 그런 제조업 패권에서 이제 중국이 잡아가면서, 중국은 특히나 미국처럼 뭐 기축통화나 아니면 위안화를 이용해서 금융으로 이렇게 돈을 벌어보려고 했지만, 미국의 이런 약점을 보면서 그거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포기하면서 우리는 그냥 제조업을 열심히 키우고 이 제조업으로 전 세계의 패권에 승부를 걸겠다 해서 그게 점점 통하는 지금 상황이 오는 거 아닌가, 점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미국의 이런 주가가 또 빠지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이 과연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이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 중국과의 이런 경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은 중국에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 미국 돈이 이제는 중국이나 이머징 국가로 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한테 더 유리한 상황인데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15일 뒤에 과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크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안 한다고 충격을 줄 것인지 좀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반중의 부메랑, 반중 제재의 부메랑이 일고 있다. 바이든은 중국 반도체 전쟁이 역효과를 낳았다. 바이든의 중국 반도체 전쟁이 있잖아요. 중국의 이런 반도체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수출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미국 공급업체, 일본 공급업체, 네덜란드 공급업체로부터 가장 진보된 도구를 구매할 수 있었다. 22년 10월 이전까지는 중국 기업이. 근데 이거를 폐쇄하면서 개발을 못하게 막고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방해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웨이는 계속 꾸역꾸역 개발을 하면서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제재도 점점 먹히지 않는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의 반도체 기술은 상당히 발전하고 있고요. 업계 리더인 대만 반도체 TSMC보다 불과 3년 뒤처진 수준으로 도달했다. 이렇게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서 이런 속도에 미국이 무서워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더욱더 견제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미국이 잘하는 거 있으면은 미국이 반도체를 잘하면 그냥 기술력으로 승부를 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자유 경쟁도 아니고 자유 무역도 아니고 이렇게 중국을 아예 제재를 해버리는 거면 뭔가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가 개발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웨이는 지금 계속 신형 핸드폰을 내놓으면서 이제는 뭐 7나노, 5나노 칩까지 개발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하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이 설계하고 세미컨덕터 SMIC가 대량 생산하는 퓨라 70 프로가 기린 9010 칩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TSMC의 5나노 칩과 비슷한 성능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율 차이에도 불구하고 SMIC는 7나노 양산 칩은 TSMC의 5나노 칩과 비슷한 면적과 성능 수준을 보여 중국 칩 제조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제재가 통하지 않는 지금 상황이 미국에 대해서 조금 더 점점 힘들어지게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보면 하웨이가 자체 5.5 솔루션 5.5 5G죠. 5G 솔루션이 없다면 미국은 6G 솔루션을 위해 하웨이를 의심스럽게 바라볼 것이고 잠재적으로 중국의 미래 기술 리더십을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하웨이는 이제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제재와 정치적 노력에도 하웨이를 없애는데 실패했고 현재 하웨이는 주요 서방 경쟁업체에 비해 훨씬 건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남으면서 점점 더 이런 하웨이 장비나 하웨이 통신이나 이런 거를 수출을 하고 있고 계속 개발하면서 성과를 내고 돈을 벌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다. 저는 진짜 하웨이 규제한다고 했을 때 5G 뭐 네트워크 장비 이런 시장에서도 규제를 한다고 했을 때 금방 망할 줄 알았거든요. 샤오미가 죄송합니다. 하웨이가. 그런데도 꾸역꾸역 살아나면서 계속 커지고 있고 전기차까지 이제는 생산을 해내고 있다. 그리고 EUV 장비나 DUV 장비도 이제 뭐 ASML이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해내려고 하웨이나 이런 중국의 업체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시간 문제다.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도 개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 역시 첨단 기술 수출 제한 대상이 아닌 장비에 집중해 양산 능력을 확대해 나서며 TSMC의 기술적 우위에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3년 정도밖에 뒤처지지 않고 이렇게 지금 반도체가 개발되고 있고, 야, 이거 한번 보세요. 하웨이 CEO가 곧 출시되는 3중 폴더블 스마트폰과 함께 포착이 됐다. 여기 지금 3중 폴더블 스마트폰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올 거라고 나와 있으면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이폰 16과 같은 날 또 출시 예정이다. 이제는 정면 승부하겠다. 이거죠. 정면 승부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5나노 칩이 들어가나 이게 지금 관건이고 미국에는 치명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돌파하면서 나오고 있는 게 그래서 이런 미국 경제가 지금 위태위태한다는 게 이런 얘기다. 그래서 지금 워렌 버핏도 애플을 절반 매도한 게 다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중국의 이런 도전이 거세기 때문에 하웨이가 지금 3단 폴더블 폰을 예고를 했고요. 아이폰 16을 겨냥했다. 애플의 아이폰 16을 겨냥을 했다. 그래서 공상과학을 현실로 만들고 최고의 걸작이라고 기대감이 들어가고 있고 럭시드 전기 SUV 등 신에너지차 제품도 출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하웨이가 이렇게 계속 잘 나가고 있다. 이게 점점 무서워지는 지금 하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또 하나의 또 아이폰 16, 애플의 아이폰 16 악재가 또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국민 메신저, 그러니까 중국의 국민 메신저, 우리나라는 카톡처럼 위챗이라고 있거든요. 위챗을 지금 아이폰 16에서는 사용을 못한다고 이렇게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체는 없지만 애플세를 두고 텐센트와 갈등을 이유로 이게 지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텐센트는 이거
뭐 애플에서 뭐 돈을 걷어가는데 걷어가지 말라 이런 뭐 여러 가지 지금 지분 다툼이겠죠. 왜 이걸 돈을 걷어가냐, 애플에서 왜 돈을 받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서로 돈 때문에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웨이는 지금 아이폰 16에 70일에 신제품을 발표하고 있고요. 애플에 지금 위챗이 안 될 거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순환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무서워지고 있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 선은 뭐 중국 아이폰의 시장 점유율을 2분기에 상승한 이후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애플이 쭉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위태위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지난주 10.9%, 3분기에는 11.81% 상승했다. 애플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과실이라고 써있는 게 애플 같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핸드폰들이 오히려 더 많이 성장하면서 잘 나가고 있다. 비보, 샤오미, 아너, 하웨이 모두 상당히 앞서고 있다. 애플은 현재 중국에서 6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그래서 1위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중국 폰이 계속 다시는 이제 점유율을 찾아내면서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애플이 위기를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 관련해서도 미국은 이제는 중국에 선두를 내줄 수도 있다. 중국은 이미 동등한 수준에 있으며 곧 앞서 나갈 수 있다. 미국보다. 그래서 웬, 클링 이 모델은 매우 훌륭하다.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쭉 해서 틱톡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기술력이 충분히 중국에 있기 때문에 잘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수입차 전성시대가 끝났다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보니까 현지 브랜드 비아디, 샤오퐁, 샤오미, 그 다음에 지리, 니오 이런 관련 하웨이 이런 전기차들이 성능이 더 좋아 버리니까 이제는 독삼사 브랜드나 토요타나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브랜드를 밀어내면서 점유율이 올라갔다. 근데 중요한 건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점유율은 2년 전 같은 달보다 53에서 33%로 급락을 했다. 그래서 지금 제너럴 모터스 메리바라 최고 경영자 CEO는 지금 최근 실적 발표에서 중국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지금 가격 전쟁에 들어가면 정말 바닥을 향한 경쟁이라고 말했다고 CNN은 전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매번 소개해드리는 마이클 던 있잖아요. 전기차 전문 컨설팅 업체 던 인사이트의 마이클 던 CEO는 중국에서 높은 성장률과 막대한 수익을 누리던 영광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수입차가 몰락한 것은 아니다. 미국의 테슬라는 기적처럼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았다. 던 CEO는 테슬라의 등장으로 중국 소비자들의 전기차에 대한 관점이 변했다고 설명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전기차를 새로운 뉴쿨이죠. 뉴쿨의 이미지로 구축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테슬라가 계속해서 전기차 성능을 개선하면서 비아디에서 네오, 그 다음에 니오토까지 중국 현지 전기차 업계에도 후광 효과를 유발했다고 던 CEO는 말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중국 전기차가 잘 팔리고 있고요. 이러한 여파로 폭스바겐, BMW, 제너럴 모터스가 중국에서 거둔 막대한 이익이 2년 만에 사라지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근데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내연기관 공급망에 붕괴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판매 감소로 인해서 확장성이 또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판매가 감소하니까 캐파가 줄어들고 제품이 줄어들고 그러면 성능이 또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확장성이 감소가 되고 있고요. 전기차에 대한 자본 지출을 위한 돈이 남지 않았습니다. 남지 않다. 그래서 독일은 높은 에너지 비용,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빚이 많은 집단, 그래서 이렇게 빚이 많다고 해서 곧 구제금을 받아야 할 것이다. 독일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금 보면은 중국차에 밀려서 폭스바겐이 87년 만에 공장을 폐쇄하겠다.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폭스바겐이 독일 공장을 폐쇄한다. 독일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 에이지가 87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례 없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이유가 대체 뭘까요? 이건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폭스바겐이 역사상 처음으로 공장을 폐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유라시아에 집중하기보다는 러시아와 중국과 윈윈 관계를 맺기보다는 독일 경제에는 그냥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독일 지도부는 반역자와 겁쟁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뇌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공장을 폐쇄하는 거다. 이렇게 블룸버그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자동차 공장 한 곳과 부품을 만드는 소규모 산업 시절 한 곳을 폐쇄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경제 여건은 더욱 어려워졌고 유럽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들이 진출하고 있다. 전기차, 중국 전기차가 진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폭스바겐 CEO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중국 제조업체를 언급한 듯 말했다. 그는 사업 지역으로서의 독일은 경쟁적인 관점에서 점점 매력을 잃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주된 이유는 에너지, 물류, 노동비의 증가다. 이게 중국이랑 비교했을 때
전혀 안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독일의 예전에 메르켈과 전 재무장관 쇼이블레가 2009년부터 2020년 사이에 쭉 보면은 탈원전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자동차에 모든 것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전기 자동차에 모든 것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지만 전동화가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폭스바겐이나 이런 기업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독일의 경제는 계속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녹색당을 집권당으로 뽑았고, 따라서 풍력과 태양광을 대체하는 대가로 핵발전소를 폐쇄한 데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노르트 스트림이 산산조각 나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독일 산업에 더 이상 저렴한 에너지가 없을 텐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독일의 에너지 비용이 비싸지는데 당연히 생산 단가가 올라갈 텐데 망할 거를 예상 못했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룹의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낮은 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폭스바겐은 작년에 900만 대 자동차를 조립 라인에 생산했는데 이는 최대 1,400만 대에 달하는 생산 능력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공장이 폐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쉬나 이런 기업들도 공장을 아마 줄이거나 노동자들을 해고할 것 같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다가 점점 또 망할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따라서 노동자 해고는 독일 노조와의 심각한 갈등을 위협하는데 대규모 고용주는 노조의 장기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독일 사회민주당도 노동자들에게 지지를 보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폭스바겐 경영진이 더 이상 공장 폐쇄와 강제 해고를 배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SPD 우원파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노동자를 줄여야 되는 거는 사실이 맞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폭스바겐은 브라운 슈바이크, 그 다음에 카쉘, 짤츠기터, 하노버에 부품 공장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런데 공장이 아마 폐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볼프스부르크, 엠덴, 츠비카우, 드레스덴, 오나브리크, 그 다음에 하노버에 대형 자동차 공장도 있다. 이런 공장들이 만약에 줄어든다고 하면은 이런 지금 폭스바겐이 주요 공장들이 문을 닫는 마지막 30년 전으로, 그러니까 당시 미국 피츠버그에서 자동차 조립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을 때이다. 그래서 이때로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지금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유럽의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폭스바겐이 지금 작년에 500만 대의 과잉 생산 능력과 64%의 활용률을 가졌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과잉 생산은 오히려 폭스바겐이 했다. 그래서 올해 그들은 판매가 더욱 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정확히 누가 과잉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중국 정치자는 다 팔렸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스바겐의 몰락을 보면은 점점 이제 독일의 제조업이 나락으로 가고 있다. 경제가 이제는 점점 더 나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폭스바겐에 지금 큐프라 브랜드가 있거든요. 근데 EU 관세로 인해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급망에 접근하지 않고는 전기차를 저렴하게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중국에서 만드는데 수년이 걸렸고 다른 곳에서 복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쿠프라 브랜드 CEO는 EU가 21.3% 수익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에서 생산하고 스페인에서 디자인한 타바스칸 SUV가 전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은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역시나 독일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이렇게 전기차나 이런 거를 폭스바겐도 생산을 해내야 단가가 맞는다, 이거죠. 이제는 이렇게 폭스바겐이 안후이에 이런 지금 중국의 안후이에서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해야 결국에는 단가가 맞아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EU에서는 관세를 매긴다고 하니까 제발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유 때문에 지금 폭스바겐이 점점 독일 내에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아디는 유럽 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독일의 유통업체인 헤이든 일렉트로닉 모빌리티를 인수했다고 보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통업체를 인수한 게 이 폭스바겐의 공장 폐쇄와 이런 거와 이런 걸 예상하면서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는 독일 시장도 중국이 잡아가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창안 자동차도 지금 독일의 자회사가 등록되어 광대 해양 계획의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2024년 해외 시장에서 48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할 계획이다. 그래서 지금 창안 자동차도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지금 독일에 진출을 하는 지금 모습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에 이제 자회사를 세워서 창안 자동차도 독일에 이제는 진출을 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스코다가 지금 상하이 자동차에 하이브리드 기술을 갖고 와서 중국 모델을
중국 자체 모델을 생산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체코의 스코다 자동차도 결국에는 중국에서 기술을 가져와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를 생산하려면 역시나 중국에서 이런 기술력을 갖고 와서 생산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중국에서 생산을 해야 단가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아디의 DM5.0 기술과 유사하게 뭐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술을 중국이 더 잘 만들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차용을 해서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행거리를 보면은 1300km까지 간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가 계속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아디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월 3일 날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라마포사가 심천에 있는 비아디 봉사를 방문하여 시찰 투어를 했습니다. 야, 대통령들이 죄다 지금 비아디에 왜 올까요? 비아디에 왕찬프 회장을 만나러 왜 올까? 테슬라에 가지 않고 왜 비아디에 올까? 이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디의 새로운 에너지 기술과 제품을 소개했다. 비아디에 지금 그래서 비아디는 그들은 블레이드 배터리 테스트와 양왕 U9 기술 쇼케이스 현장의 데모를 보았다. 지금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양왕 U8은 자신의 드림카라고 밝혔다. 그래서 지금 라마포사 대통령은 지난주에 방문한 짐바브웨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전기 자동차 공급 및 에너지 전환에 대한 비아디 및 CATL에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 전기차 기업이나 배터리 기업이 역시나 아프리카에 진출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있다. 태양광으로 발전을 하고 그거를 비아디나 CATL 배터리를 충전한 다음에 그 배터리 충전한 전기를 전기차에 넣어서 다닐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전기 버스에 넣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있고, 전기 철도를 놓아서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있다. 이런 기술을, 자동화 기술을 다 갖고 있는 데가 비아디이기 때문에 무조건 개발도상국, 인프라 개발을 해야 되는 아프리카 같은 국가들은 무조건 비아디에 와야 된다. 비아디에 와서 투자를 해달라고 하고 기술력을 이전해달라고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브라질 8월에 자동차 시장 판매량이 나왔는데요. 비아디가 6,666대를 판매해 12위를 차지했으며 시장 점유율은 약 3%대였습니다. 그래서 체리와 포드보다 앞서 있다. 그래서 더 많은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되면 비아디가 브라질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여기 가운데 10등을 했다. 순수 전기차 아니고 하이브리드랑 전기차로 10등을 했다. 여기 위에는 내연기관이 포함된 자동차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팔린 거는 내연기관이 포함돼서 그런 거고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는 비아디가 여기 나와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래가 체리가 있고 포드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비아디가 역시나 잘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7월 글로벌 판매 데이터를 보면은 처음으로 상위 3위에 진입하면서 폭스바겐에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이 지금 멀리 나가고 있지만 지금 보면은 비아디가 여기 지금 1등을 이제 토요타를 제치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토요타를 제치려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아직도 클 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비아디의 성장성은 아직도 무궁무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아디에도 따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아디는 올해 들어 콜롬비아에서 1280대의 신에너지차를 판매했다. 앞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보면은 전기차 부문에서 기아 보세요. 기아가 180대를 판매했는데요. 지금 비아디가 1280대를 판매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보도 뭐 거의 중국 브랜드고요. 그 다음에 MG도 중국 브랜드죠. 그래서 지금 JAC 거의 중국 브랜드들, 동펑 이런 중국 브랜드들이 브라질 시장을 콜롬비아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콜롬비아 시장도 이제는 비아디판이 되고 있다. 지금 보면은 240% 성장으로 지금 콜롬비아가 상위권으로 복귀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콜롬비아 시장에서 저렴한 지금 챔피언이 되고 있다. 볼보나 비아디의 시굴, 비아디의 유한업 플러스 뭐 이런 자동차들이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의 지금 판매량을 보면은 꾸준히 전기차 관련해서 판매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참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은 이것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좀 더 이제 콜롬비아에서도 발전을 해서 나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꾸준히 판매가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금 마켓시어도 하이브리드랑 전기차랑 이렇게 꾸준히 증가를 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비아디가 1등을 하고 있다는 게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런 모델로도 시굴이나 유한업이 1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콜롬비아에서도 비아디가 잘 팔리고 있다는 게 지금 차이나 전기차 투자 입장에서 좋다. 그리고
비아디는 콜롬비아와 파트너인 히노 모터스가 콜롬비아에서 첫 번째 E-버스용 세시 조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는 콜롬비아에 1550개의 E-버스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보고타에 있다. 이 버스는, 그러니까 전기버스는 530마력의 모터를 가지고 있으며 160팍스에서 PAX에서 300km의 범위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는 콜롬비아에서 더 많은 계약을 계속 입찰하고 있다. 이 공장은 멕시코, 에콰도르, 페루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아디는 서구 국가에서 마켓 접근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지금 보면은 상용차, 그 다음에 버스, 태양광 패널, 배터리 공급망 등의 현지 공장을 통해 많은 국가에서 에너지 전환에 참여하도록 초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아디가 계속 잘 나가고 있다. 콜롬비아에서도 역시나 지금 조립한 최초의 전기차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잘 나가고 있는 게 나오고 있다. 세시도 개발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그래서 굴절 버스 지금 콜롬비아에서 조립된 굴절 버스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굴절 버스가 조립이 돼서 와 이거 3단 굴절이네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거 운전하려면 힘들 텐데 이렇게 3단 굴절도 나오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버스 시장, 전기 버스 시장에서는 비아디가 아마 1등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더 잘 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그리고 하웨이는 지금 1년 전보다 지금이 엄청나게 지금 56억 손실에서 2조 원을 벌어들이면서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웨이에서 아이토 M9 새로운 버전이 선보일 예정이다. 그래서 9월 10일 날 M9의 5인승 버전이 출시될 예정이다. 관계자들은 단순히 자석 한 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매우 크고 고급스러운 2열 자석을 제공하여 편안한 라이프 스타일의 모든 상상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아이토 M9 버전은 7인승입니다. 그래서 2월에 배송이 시작된 이후 누적 판매량은 9만 대에 접근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XCMG는 허난 지역 광산 운송업체와 계약한 전기 HDT 1000대 중에 200대를 배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전기 트랙터이고요. 40분 만에 20에서 80% 충전이 가능하고 최고 밀도의 LFP 배터리를 사용한다. 이렇게 지금 상용차도 잘 이런 중장비도 잘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샤오펑 얘기를 해드릴게요. 샤오펑 얘기를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 샤오펑 회장 허 샤오펑이 지금 직원들에게 이게 뭐 애프터 눈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도시락을 나눠주는 것 같습니다. 도시락을 나눠주면서 모나 이게 잘 팔려서 이거를 축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뭐 중국분한테 조선족분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지금 직원들이 샤오펑 이 회장을 큰형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뭐 회장님 이런 게 아니라 큰형님이라고 뭐 친근한 형처럼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야 진짜 대단합니다. 이렇게 가족처럼 이렇게 하면서 회사를 잘 이끌고 있다. 그래서 수익만 잘 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은 뭐 샤오펑이란 이 업체가 기술력은 좋은데 수익을 잘 못 내고 있어서 주가는 그렇게 잘 가지 못한다. 그런데 샤오펑에서 지금 샤오펑의 에어로트가 지금 랜드 캐리어라는 자동차를 출시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뒤에다가 이 모듈 형태로 이 드론이 들어갈 수 있어요. 드론 택시, 드론이 들어가면서 이 버전이 지금 사전 판매가 24년에 종료되고 양산 및 인도가 26년에 될 것이다. 그래서 가격은 한 200만 위안 미만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2억? 2억이 아니구나. 한 3억에서 4억 사이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쭉 보면은 랜드 모듈과 비행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동으로 분리 결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따로 영상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이거를 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어서 드론을 날릴 수 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카고를 이렇게 실어가면서 나중에 날고 싶으면 이걸로 타서 날아갈 수가 있다. 이 뒤에 이렇게 실려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샤오펑이 모듈식 비행차를 출시했다. 그래서 11월부터 첫 비행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영상도 잠깐만 볼게요. 잠깐만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캠핑카 같이 생겼어요. 캠핑카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드론을 타고 날아갈 수가 있다. 야, 2인승이네요. 2인승 2명이 타서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아마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자동으로 이렇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거라는데 이게 안전할까 조금은 의심이 가지만 그래도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거 개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 지금 젊은 여자가 이렇게 타서 목적지를 누르고 지금 보면 목적지를 누르고 날아가는 게 보이시죠? 자동으로 아마 날아갈 겁니다. 자동으로 샤오펑의 이런 드론 택시가 날아가서 이착륙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자세하게 또 샤오펑 주말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이렇게 하면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술력을 가진 샤오펑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이렇게 샤오펑 발표를 보면은 26년부터 28만 달러 이하의 그러니까 한 3억 정도의 가격으로 아마 나올 것이다. 이게 에어로트 샤오펑 에어로트에서 이거를 나올 것이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근데 이게 잘 팔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효용성이 높은지 그냥 뭐 드론을 타는 건데 타긴 하는데 과연 뭐 자동차를 끌고 갔다가 변신을 해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드론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과연 이렇게 태워서 가는 게 좋을까? 고장은 안 날까? 그래서 그게 조금 의심스럽다. 과연 이게 좋은 건가? 저는 조금은 의심스럽지만 이런 기술을 시연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니오라는 전기차 회사 있잖아요. 지금 니오가 스왑 스테이션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 2,500개가 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이게 스왑 투 데이트 이 스왑하는 지금 보니까 5,210만 번째가 넘어섰다. 이 배터리 교체가 이렇게 어마어마해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쭉 보면은 4.0 버전이 이제 나왔다고 하거든요.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이 4.0 버전이 나와서 이런 지금 23개의 배터리가 저장이 되고 있고요. 480번의 서비스, 그러니까 하루에 480번의 교체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 이렇게 많이 있다. 3.0 버전보다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나와 있고, 꾸준히 지금 니오의 지금 판매량이나 아니면은 지금 쭉 보면은 이 니오의 이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아직은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이게 꾸준히 가면서 어떤 걸로 수익을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에 1인자로 계속 가고 있다. 중국에서 독특하게 배터리 교체로 이 기업이 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잘 갈지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 근데 니오에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니오의 주가는 예측이 불가하다. 지금은 뭐 많이 떨어져서 바닥을 기고 있는데 여기서 더 떨어질지 오를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중국 전기차에 왜 투자를 하냐, 차이나 전기차에 왜 투자를 하냐 이 내용이 있거든요. 중국의 놀라운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의 본거지라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시장이 중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는 올해 1,000만 대 이상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구매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 수치의 10배다. 10배 수치이다. 그래서 하지만 사람들이 지금에야 깨닫기 시작한 것은 중국의 거대한 국내 시장이 중국의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의 아까 잠재적인 공장 폐쇄, 그다음에 제너럴모터스 포드의 지연, 노스볼트의 좌절 등을 참조해라.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용량, 배터리, 공급망, 보조금은 모두 거대한 가정용 전기차 시장을 중심으로 중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더욱 커질 뿐이며 글로벌 수출을 위한 강력한 발사대가 될 것입니다. 야, 어마어마해질 것이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이 정도 화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는 지금 전기차 안 산다고 하죠. 전기차 뭐 포비아가 불면서 화재 때문에 전기차 안 사겠다. 전기차 가격이 뭐 반값으로 막 떨어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지금 중국은 아직도 전기차가 훨씬 더 잘 팔리고 있고 잘 되고 있다. 전기차 보급률도 절반을 넘어섰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본, 한국, 북미, 유럽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지금 쭉 시장 산업을 결합해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결합을 해서 산업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생존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중국 전기차가 메인이 되고 앞으로도 더 커질 거니까 저는 꾸준히 차이나 전기차에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 주식도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가격이 싸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격이 싸질 때 여러분들 ETF를 모아가셔라. 이거는 오늘 또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너무 늦어서 내일에 해드릴 수 있으면은 이 미국 주식 하락하는 이유랑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화이팅!